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두 이송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고요. 제가 주말에는 보통 이제 비대면 우리 학생분들 이제 만나보고 뵙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하다가 딱 여러분들 생각이 다 나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또 찍게 됐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교수님,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나르시스트로부터 벗어났어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또 그런 사람 만날까 봐 너무 걱정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을 그리고 구별하는 법은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제 강의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하는 가장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은 뭐냐면, 내가 힘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나와 계속 갈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전에도 알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우리 해맑은 구독자분들, 내담자분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인성이 너무 선해요. 착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저는 자꾸 이렇게 막 다른 영상에서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게 뭐 대처 방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인격을 귀중한 여러분들의 자존을 무너뜨리면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선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돼요. 그죠? 나 같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일단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아주 간단하죠. 그 사람이 그거를 알고 고마워하고 또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고마워해서 같이 주고받으면 그게 되게 건강하고 예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부부 금슬이 되게 좋으신데, 이제 제가 카톡으로 이제 우연히 그걸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는 아빠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아빠가 엄마를 많이 참아줘서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빠는 엄마가 못하는 거를 항상 먼저 해줘. 항상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한테도 한번 이제 우연히 또 여쭤봤어요. 아빠, 아빠는 엄마가 뭐가 그렇게 좋아? 40년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이제 긴 세월이 있었었거든요. 두 분 이제 연애하시던 세월부터 지금까지 또 함께 살았던 세월이 있잖아요. 아빠가 이제 군대 갔었을 때 면회를 그 너무 상간오지 강원도까지 먼 거기를 저희 엄마만 오셨었대요. 가족 중에서. 근데 그거를 아빠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심했대요. 이 여자 내가 평생 지킨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줬던 이 사람을 정말 눈물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미안하다고. 우리 와이프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하면서 또 고마워하면서도 또 나이가 들면서 애틋하고 안쓰럽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건강한 관계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볼게요. 이론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맥큐빈의 가족 탄력성 모델은 뭐냐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떤 위기나 고난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하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어떤 위기 상황,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에요. 자, 근데 너무 어렵게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이 하드니스인데 이걸 그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이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것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결속감이라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정서적으로 어떤 내가 마음적으로 이 사람의 아픔을 되게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항상 함께하고자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조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같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되게 우리 아이가 아파요.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되게 뭐,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따돌림 당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왜 일어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문제 해결 방안들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회사를 다녀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좀 그런 것들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그렇지 않아. 당신이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다른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또는 남편이 막 내가 이제 직장 생활도 너무 오래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들어와서 내가 우리 아이하고 시간을 못 보내줘서 이런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 당신 고생하는 거 너무나 내가 잘 아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결속감도 있으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일단은 우리 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심리상담센터 예약도 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것들이 결속감과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재생적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남아서 다시 또 재생산적인 거예요. 재생산적. 더 건강하게, 더 잘, 더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가족인데 이 세 가족은 어떤 문제가 이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은 뭐냐면요. 내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밀한 건 친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그다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게 아닌 건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자체가 주변에 어떤 사회적 관계망도 되게 많이 끊겨 있고 되게 보고 있으면 막 주변에서 보기엔 그런 가족들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제 둘은 이제 그래도 뭐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학교 폭력 문제 피해자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고 울고 그럼 남편이 막 도닥여도 주고 남편이 마음 아파하면 막 안쓰러워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은 유야무야 가고 되고 어떻게든 이제 흘러가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은 떨어지는데 내구력은 있다. 인내심은 있기 때문에 헤어지진 않아요. 그런 가족들은. 하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그런 가족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번역이 안정이라고 써 있어서 뭔가 스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테이블 아니고요. 저 또 말 빠르죠. 스테이블 아니고요. 세큐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다 할 때, 우리 안전하다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제는 해결은 해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당장 급하게 막, 야, 심리상담센터 얼른 알아봐. 해서 뭐 예약하고 뭐 가서 이제 문제는 당장은 해결해요. 그런데 서로의 어떤 친밀감이 없다 보니까, 만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뭐 우리 아이가 뭐 ADHD여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뭐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에서 계속 따돌림을 받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되냐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요것마저도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력 자체도. 그래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서로 지쳐버리는 요런 이제 가족 형태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럼 이게 가장 이제 두 개 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 결속감이죠. 내적 친밀감도 낮고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면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네 탓하기 바쁜 거예요. 네 잘못이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네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해요. 네가 바쁘니까 회사 다니고 이러니까 애가 제대로 못 크고 저 모양 저 꼴이지. 네가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빠 역할 네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속감도 떨어지죠.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네가 해, 내가 해, 네가 해. 그러니까 막 미루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결속감도 낮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뭐 이혼하게 되거나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가족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가족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해서 어떻게든 해결은 해 가는데 결속감이 없다. 그러면 이건 헤어지지는 않고 되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거든요. 그렇지만 종국에는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헤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참 안타깝게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결속감은 있긴 하지만 어떤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는, 발전하지 않는, 막 이런 이제 모습들로 가게 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좀 하나 더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제가 여기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버그의 대처 사회적 맥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얘기할게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갈 때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냥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나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각자야. 각계전투. 각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행이론을 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이제 심리상담 센터를 이제 다녀야만 하고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근데 이제 아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오히려 지금 학교를 그냥 전학 가자. 이거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고도 평행 이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고도 의견의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이제 평행 이론을 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간접 관계형인데, 간접 관계형은 뭐냐면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가장 가스라이팅 하는 이제 부부들, 뭐 어떤 이제 권력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데, 사람한테만 지나치게 너무나 많은 무게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알아서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그 이제 아내 혼자서 네,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니까 일단은 내가 급한 대로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심리상담센터도 내가 계속 같이 데려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전부 내가 혼자서 жил머지고 스트레스를 다 독점하는 또는 뭐 남편이 그런 것들을 뭐 다 감당하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 아이 뭐 교육은 다 내가 다 알아보고 뭐 이럴 수도. 그러니까 이것을 간접 관경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딱 대표적인 가스라이팅 유형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장 건강한 거는 뭐예요? 당연히 서로 스트레스를 나누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일단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함께 관계하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를 이제 두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좋은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모형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잘해주면 서로 잘해주고 서로 좋은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근데 내가 잘해주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아, 너 잘하니까 네가 다 하라고 하거나 비난하거나 너 때문이라고 하거나 뭐 잘못되면 네 탓이라고 하거나 최악의 관계잖아요. 그죠? 알면서 근데 왜 헤어지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거를 또 여러분 탓이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알아요. 왜 헤어지지 못해요? 뭐 자녀도 고려해야 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나 너무 소중하잖아요. 지금 100세까지 사는데 그렇잖아요. 100세까지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해서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혼하고 헤어져서 너무나 잘 사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오히려 더 새로운 관계도 더 형성을 하고, 더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보내고,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잘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외상후 성장 제가 아까 저번에 이제 그냥 이게 영상으로만 그렇게 그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현재 외상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아시죠? 이 세상 이웃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이신 거. 네, 감사합니다.